노름판에서 빛 대신 건져온 과부. 그녀는 밤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텅 빈 솥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이 끓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느라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오직 한 남자만이 그녀를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마침내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의 폭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정훈, 35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선비였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학자였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주변의 시선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죠. 설상가상으로 3년 전 그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정훈에게 남은 건 빚 독촉장과 상처받은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마지막 남은 은자 몇 푼을 손에 쥐고 마을 외곽의 주막 취향루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술을 팔고 밤이 되면 은밀한 노름판이 벌어지는 곳으로 유명했죠. 이보시오. 새로운 양반. 돈은 있어? 험상궂은 얼굴의 노름꾼이 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은자 몇 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걸로 뭘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첫 판, 정훈은 졌습니다. 두 번째 판, 또 졌습니다. 세 번째 판, 마지막 남은 은자마저 잃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구나. 정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봤자 기다리는 건 빚쟁이들 뿐이었죠. 그때 주막 주인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 양반.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기 저 여자 좀 보시오. 주인이 가리킨 곳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만큼은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가는 듯했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가시오. 그럼 양반의 모든 빚을 없던 일로 하겠어. 예? 저 여자를 데려가면 빚이 사라진다고요? 정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을 노름빚 대신 내주겠다는 걸까요? 그래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데려가는 순간부터 평생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하오. 다시 내다버리거나 학대하거나 내쫓으면 양반의 목숨은 보장 못하오. 주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훈은 다시 한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왜 주인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좋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정훈의 대답에 주막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름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고 주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여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정훈은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밤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허름하지만 들어오시죠.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연입니다. 소연.
좋은 이름이십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주막주인은 왜 저를 내보낸 걸까요? 정훈의 질문에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절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그랬죠. 두려워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소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꺼졌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소연이 왜 후회하실 것이라고 말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름판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소연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히 바느질을 하거나 마당을 쓸거나 가만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소연 부인, 아침은 드셨습니까? 소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빨래라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멀찌감치 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쌀을 사올 돈이 없어서 사흘째 제대로 된 밥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매일 아침 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고 밥상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제가 쌀을 사오지도 못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빈 쌀독에서 어떻게 밥이 나올 수가... 묻지 마세요. 제발. 소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고개를 돌려 건너방을 바라봤을 때 소연이 없었습니다. 소연 부인, 어디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텅 빈 마당. 대문은 열려 있었고 신발 한 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 부인,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소연은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치마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하얀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깨운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밤중에 혼자 어디를 가신 겁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라니. 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소연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새벽녘에 흙 묻은 치마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어디를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우는 마을 우물가에서 이웃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집에 새로 들어온 여자 이상하다던데요? 맞아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는 소문 들었어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일이. 주막에서도 저 여자 때문에 이상한 일이 많았다잖아요.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고 없던 음식이 갑자기 생기고. 쉿! 저기 선비 양반 온다. 안악들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벌써 소연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부인, 예, 마을 사람들이 부인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밤에 나가시렵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소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입니다. 예? 저는 매일 밤 남편의 무덤에 갑니다. 살아서 지켜주지 못한 제 죄를 빌기 위해서입니다. 정우는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과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일 밤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다녀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낮에 가면 그들이 저를 찾아낼 겁니다. 그들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정훈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죽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선비나리도 위험해지십니다. 이미 제 집에 들어온 이상 저도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당신만큼은 안전해야 합니다.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를 따라가 보리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소연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길. 소연은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저 깊은 산속에 무덤이 있단 말인가? 얼마나 걸었을까요? 소연은 마침내 한적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고 무덤 앞에는 시들지 않은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무섭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도망쳐라 소연아. 절대 그들에게 잡히지 마라. 정우는 나무 뒤에 숨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죽인 그 자들이 아직도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풀숲 반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두 명의 수상한 사내가 멀찍이 서 소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날 밤 그걸 보았다는 게 확실한 거냐? 그래, 주막에 불을 지른 것도 오리가 아니겠어. 입 막을 때가 됐지. 근데 선비놈까지 붙어버렸으니 일이 좀 귀찮게 됐군. 선비고 뭐고 둘 다 없애면 그만이지. 내일 밤에 처리하자고. 정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정우는 조용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분인 소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비나리, 왜 여기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보셨습니까? 예, 이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절 죽이려 해요. 제가 본 걸 그들이 알아버렸거든요. 본 것이라니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양반들입니다. 밤마다 이 근처로 몰래 와서 사람을 죽였어요. 제 남편도 그렇게... 정우는 경악했습니다. 살인이라니, 그것도 양반들이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관가에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관청에도 그들의 손이 다 있으니까요. 제가 입을 열면 저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떠나겠습니다.
선비나리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안 됩니다. 예?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자들은 저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떠나신다 해도 더 위험할 뿐입니다. 정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싸웁시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3번이나 낙방한 선비지만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압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운의 집 앞에는 이상한 그림자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정운의 집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사내들이 보였고 밤이 되면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연 부인,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 남편 김진수는 주막 취향로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술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죠. 그 주막 말입니까? 예.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방에서 양반 서너 명이 모여 밀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술상을 들고 그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다고 해요. 이번 달까지 쌀 100석을 빼돌려야 한다. 관가의 장부는 내가 조작했으니 걱정 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가의 곡식을 빼돌렸다는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눈치챈 놈이 있다. 내일 밤 처리하자. 그런 말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겁이 났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들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 남편이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우린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해. 오늘 밤 안에. 그렇게 말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떠나지 못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사이에 그들이 들이닥쳤거든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소연 부인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남편이 벽장 속에 숨겨뒀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소연의 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벽장 틈새로 모든 걸 봤습니다. 그들이 남편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칼로 그리고 주막에 불을 질렀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그런 끔찍한 일이? 주막이 불타는 와중에 저는 뒷문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숨어 살았어요. 주막 주인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보호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한 거죠. 노름판에 걸어서라도 저를 내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양반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남편이 죽기 직전 제게 속삭였어요. 이상길, 정승 이덕형의 아들 이상길이 모든 걸 꾸몄다고요. 정승의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저 같은 천민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입증할 만한 것이요. 남편이 장부를 하나 숨겨뒀다고 했어요. 그들이 관가에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적힌 장부를요.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부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막은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설령 장부가 남아있다 해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일단 그 주막터로 가봅시다. 혹시 모릅니다. 뭔가 단서라도 있을지.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훈과 소연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밖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대화를 엿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말 위험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부인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록 힘없는 선비였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고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정훈의 집 앞에는 더욱 노골적인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위기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비밀이 밝혀진 지 이틀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우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보따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소연 부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보따리는 왜 떠나려고 합니다. 도망치시려는 겁니까, 지금?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미 저도 위험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저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제 혼자 떠난다고 해서 제가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혼자 가시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부인의 거처를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 따라올 겁니다. 소연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훈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미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리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귀신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훈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대여섯 명의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정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선비, 문 좀 여시오. 이장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정훈이 문을 열자 이장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부인을 내보내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해졌단 말이오. 어젯밤에도 수상한 사내들이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맞아요. 그 여자가 온 뒤로 이상한 일만 생기고 있어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니 이제 우리 마을까지 위험하게 만들다니. 여러분, 오해십니다. 소연 부인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무고하다는 증거가 있어? 그 여자가 과부가 된 것도 수상하고 주막에서 쫓겨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때 소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장 어르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듣고 싶지 않소.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1년 전 제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양반들에게요. 양반들이 살인을 했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정말입니다. 그들은 관가의 곡식을 빼돌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남편을 죽였어요. 증거가 있소? 장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장부에 모든 증거가 적혀 있어요. 그 장부는 어디 있어?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을 겁니다. 보시오. 증거도 없이 양반들을 모함하고 있잖소. 이런 위험한 여자를 마을에 둘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호는 소연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소연 부인의 말이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양반까지 그 여자 편을 드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양반도 함께 마을에서 나가시오! 이장 어르신,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권력 다툼이나 살인 사건 같은 건 관심 없소. 그저 조용히 안전하게 살고 싶단 말이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소연 부인,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소연이 보따리를 다시 들여는 순간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예? 일단 하루만 더 있으시오. 내가 생각해 볼 게 있어. 이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용히들 하시오. 내가 이장이오, 아니오. 이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그 장부를 찾을 방법이 있겠소. 주막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이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좋소. 내일 새벽 내가 함께 가겠어. 그리고 만약 정말 장부를 찾는다면 이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을이 부인을 지키겠소.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오신다는 소문이 있소. 그분께 직접 상소를 올리도록 하시오. 이장 어르신, 하지만 장부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떠나셔야 하오. 알겠소? 감사합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우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새벽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야 해요. 만약 못 찾으면 찾을 겁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장의 결정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사실을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정훈과 소연 그리고 이장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와 불탄 주막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된 그곳에는 까맣게 탄 기둥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주막이었던 곳이요. 예. 1년 전 그날 밤 이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장부를 어디에 숨겨뒀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남편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물건은 절대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았죠. 소연은 무너진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타다 남은 나무 조각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부엌이 있던 곳이에요. 부엌이요? 남편은 부엌 일도 가끔 도왔어요. 그곳이라면. 소연은 무너진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벽돌이 하나 헐거웠어요. 남편이 가끔 여기에 돈을 숨겨두곤 했거든요. 정훈이 함께 벽돌을 빼내자 그 뒤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싼 묶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부예요. 남편이 숨겨둔 장부가 틀림없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관청의 곡식 출납 장부로군. 여기 보십시오. 매달 쌀 100석씩 빼돌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길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정말이군.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 이장 어르신, 이제 믿어주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소. 다만 너무 무서웠을 뿐이오. 권력자에게 맞서는 게. 이장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이 장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싸울 힘이 생긴 거요. 어서 마을로 돌아갑시다. 세 사람이 주막터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부를 내려놓으시제.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사내 셋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연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오랜만이군, 과부. 그 장부를 찾을 줄은 몰랐는데 수고해줘서 고맙군.
물러서세요. 이 장부는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선택하시지. 순순히 내놓을 테냐? 아니면 여기서 모두 죽을 테냐? 긴박한 순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를 죽이려 하든 먼저 죽이시오. 늙은이,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상관없는 일이 아니오.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사람을 지키는 건 내 의무요. 이장 어르신, 위험합니다. 괜찮소. 이 늙은이 하나쯤 죽는다고 해서 진실이 묻힐 순 없어. 사내들이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쪽에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장님, 거기 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이장님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있는데 감히. 이런 마을 사람들까지 나설 줄은. 사내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리 칼을 들었다 해도 수십 명을 상대할 순 없었으니까요. 이번엔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넘어갈 거야.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장님이 어젯밤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새벽에 주막 타러 가신다고. 혹시 모르니 우리도 따라오라고요. 이 마을은 하나요. 한 사람이 위험하면 모두가 나서는 게 우리 방식이요. 이장 어르신, 마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하오. 암행어사가 이틀 후에 이 고을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틀이면 그때까지 소연 부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소. 교대로 집을 지키고 낮이든 밤이든 혼자 두지 않겠소. 그리고 저자들이 다시 오면 우리 모두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의 집 주변에는 항상 마을 사람 몇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밤을 새워가며 소연을 보호했습니다. 정훈날이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끝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가장 위험한 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요. 암행어사가 도착하기 하루 전 이상길의 부하들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고비라는 것을요. 모두들 자리를 지키시오. 오늘 밤 놈들이 반드시 올 것이오. 이장님, 정말 싸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평범한 농부들인데. 두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겁쟁이로 살아야 하오. 이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훈의 집 앞마당에는 15명의 마을 남자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든 사람도 있었고 낫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위험을 끼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선비나리,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방 안에서는 소연이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장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당신의 원한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소연 부인,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은 방 안에 계셔야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운 나리. 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름판에서 저를 데려오신 그날, 저는 또다시 불행만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리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부인.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다! 저들이 온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 여자와 창부를 넘기시오. 안 된다고 했소. 우리는 진실을 지킬 것이오. 그렇다면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오. 사내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더 많다. 우리 땅을, 우리 사람들 지킨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농기구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운도 몽둥이를 들고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들어오지 마라. 비켜라, 이 선비놈.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운은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정운나리! 소연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연 부인, 안 됩니다. 들어가 계세요. 싫어요.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롱찬 목소리가 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만두어라. 나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모든 사람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을 탄 관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하루 일찍 오신 겁니까? 이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서둘러 왔다.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사내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는 자들을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이장,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암행어사 나리,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녀는 살인사건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나리, 이걸 보십시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바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정승 이덕형의 아들 이상길이 관가의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증거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나리. 저 사내들은 이상길의 부하들이며 이 여인과 장부를 없애려 했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펼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로군. 이 정도면 영모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나리,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입 다물어라. 모두 결박하라.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일제히 사내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장,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소.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소. 여러분 덕분에 오늘 진실이 살아남았소. 박문수는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힘드셨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 이 일을 임금께 아뢰할 것이오. 부인의 남편은 헛되이 죽지 않았소.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두려움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습니다. 소연 부인, 이제 일어나십시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우는 소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진실이 승리했어. 오늘 이 밤을 영원히 기억합시다. 그날 밤 마을은 하나가 되어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권력자의 악행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과 소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질은 영모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남편 김진수는 죽어서나마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소연 부인, 관가에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지 않겠소? 이장 어르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과 마을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야말로 처음엔 부인을 의심하고 내쫓으려 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요. 이장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나저나 선비 양반과는 어찌 되신 겁니까? 예?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이오.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상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분도 원하실 거요. 부인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요.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예의는 산자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때 정훈이 장작을 안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장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래요, 선비 양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좋은 소식이라뇨? 마을 사람들이 의논했어. 다음 달 보름에 두 분의 혼례를 치러드리기로 했어. 예? 혼례라니 저희가 언제... 아직 말은 안 하셨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지 않소. 정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소. 두 분이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오. 이장이 떠나고 마당에는 정훈과 소연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부인. 예, 정훈날이. 저는 사실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진 무능한 선비입니다. 재산도 없고 집도 초라하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였고 귀신 취급을 받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입니다. 정훈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도 나리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나리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진심으로 부인을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예,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봄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훈과 소연의 혼례를 축하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정훈과 소연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복을 입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증인이요. 이 두 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을 말이오. 축하합니다. 선비나리. 소연 부인, 행복하세요. 혼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소연, 저기 매화나무 아래로 가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 한쪽의 매화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하얀 꽃잎들이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정훈날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판에서 부인을 만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소연은 정훈의 품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예? 정말입니까? 예, 의원께 확인받았어요. 정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미리 생각해둬야겠군요. 벌써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들이면 진, 딸이면 희.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이 아이에게는 전설처럼 들릴 거예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부모의 이야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 덕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려줘야죠.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들이 축복하듯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희,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했고 4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훈 부부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노름판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진실과 용기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려 했던 소연. 힘없는 선비였지만 옳은 일을 위해 싸운 정훈.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가 된 마을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으로 노름판에서 건진 과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